안녕. 나는 독후감 쓰는 짹짹이 야옹이야. 내 독후감을 너희들에게 들려줄게. 지난 1부에서는 신원미상의 노숙자 독고씨가 편의점을 경영하는 염려사의 따뜻한 배려로 연을 맺게 되면서 편의점에서 일하게 되었고, 그 편의점에서 일하는 직원들과 관계를 맺는 이야기였다면, 2부는 편의점을 드나드는 많은 손님들 중에 독고씨와의 소통을 통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사람들의 이야기야. 2부도 너무 재미있으니 기대해줘.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 직장인 경마는 속으로 그 편의점을 참새방앗간이라고 부르곤 했어. 회사에서는 능력 없고 갈 데 없어서 무시당하고 집에서는 돈을 많이 벌어오지 못해 소외당한다고 여긴 그에게 야외 테이블이 있는 편의점은 그의 인생의 힘겨움을 버티게 해주는 곳이었지. 그는 그곳에서 참깨라면, 참치김밥, 참이슬, 오랜 혼술 끝에 찾아낸 최상의 조합을 하며 하루 시름을 달랠 수 있었지.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원래 카운터를 지키던 알바 아저씨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큰 덩치에 띄엄띄엄 무뚝뚝하게 말을 하는 곰 같은 사내가 나타났어. 그런 그는 편의점 사장으로 보였고 알바를 쫓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한 것 같았지. 어찌되었건 매일 그렇게 혼술을 하던 어느 추운 밤에 술을 먹다가 잠시 잠들었는데 깨어보니 그 사장이 이런 데서 자면 얼어 죽는다고 하며 자신을 노숙자 취급하는 것 같았어. 경마는 발끈했지만 그의 덩치와 사장이라는 권위에 눌려 남은 소주만 다 마셔야지 하는데 이미 술은 떨어졌고 짜증이 나 가려는데 갑자기 그 사장이 잠깐만요 하면서 편의점을 들어갔다가 다망색 액체에 얼음을 띄어 큰 컵 가득 가지고 와서 마시라고 했지. 경마는 웬 위스키 하며 양주인 줄 알고 마셨지만 그것은 옥수수 수염차였어. 그러면서 그 사내가 자기도 술 먹다가 맛이 갔다며 술 대신에 옥수수 수염차를 마시라고 하지. 경마는 기가 막혔고 그 사장에게 왜 충고질이냐고 따지고 편의점을 박차고 나가 한동안 그곳을 가지 않았어. 그러다가 새해가 되면서 남들은 새해 분위기에 젖어 있었지만 경마는 회사에서의 굴욕과 집에서의 소외감 때문에 나이가 먹을수록 더욱더 자존심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고 회사를 옮겨 돈이 적더라도 인간다운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직장으로 이직하고 싶었지만 돈을 덜 벌면 집에서 인간적인 대접을 받기 힘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어. 부족한 용돈과 감정적인 여유 없음으로 인해 혼술을 하고 싶었지만 백곰 같은 옥수수 수염차를 마시는 사장이 편의점을 지키고 있어 혼술도 못하고 있었지. 그러다 그 편의점을 우연히 지나는데 야외 테이블에 참깨라면 컵라면이 미끼처럼 올려져 있는 것을 보고 참참참이 그리워졌지. 그래서 백곰이 있더라도 참참참을 사러 편의점에 들어갔고 그 곰 같은 사장은 계산을 하며 오랜만이시라고 아는 체 했어. 참참참을 사서 야외 테이블에 앉았는데 가지고 다녔던 일회용 소주잔이 없어 백곰에게 달라는 말도 못하고 벽나발을 불리라 하고 있었는데 어느새 그가 온풍기와 종이컵을 경만에게 내밀었어. 따뜻한 온풍기와 그의 친절함에 마음이 녹으며 이곳에서만은 왕따가 아니라는 생각, 즉 이놈의 불편한 편의점이 자신만의 공간으로 느껴지고 자신이 VIP로 컴백한 느낌이었지. 순식간에 참참참을 해치웠는데
백곰이 또 경만 앞에 얼음과 옥수수 수염차를 건넸어. 그러면서 힘, 드시죠. 그리고 무슨 일을 하는데 이렇게 퇴근이 늦으세요? 라고 물었고, 뭐야? 좀 잘해줬다고 내 정보를 궁금해해 하면서도 경마는 의료기기 영업을 한다고 하자 백곰 같은 사장은 병원에 영업하면 고생이 많으시겠다고 하며 가장으로 보이신다며 삶의 무게가 느껴진다고 했어. 그러자 경만도 모르게 쌍둥이 딸들의 사진을 보여주며 걔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이라고 하지. 그러면서 백곰이 부모라서 힘드시죠 할 때 예, 힘듭니다 하며 회사에서의 무시받는 것, 집에서 딸들이 자신과는 말도 안 하는 것, 아내의 구박 아닌 구박 등을 고해성사하듯 그에게 이야기하게 되었지. 백곰은 옥수수 수염차를 따라주며 그래서 이곳에서 술을 드시는구나. 하지만 자기도 2달 전에 술을 끊고 옥수수 수염차를 마신다며 그에게도 술을 끊고 이것을 마시라고. 그러면 다음날 개운해서 능률도 오른다고 하지. 그러자 경마는 옥수수 수염차로 목욕하고 자빠지는 소리 하고 있네 하며 다음날부터 편의점을 안 가려고 퇴근길 동선을 바꿔. 다른 편의점을 찾아보려 해도 겨울에 야외 테이블이 있는 편의점을 찾기가 어려워 어쩔 수 없이 경마는 혼술을 하지 못하고 집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 술 냄새를 풍기지 않고 퇴근하는 경마를 낯설어 하던 아내와 딸들은 곧 새해의 금주 결심을 한 것으로 그를 오해하고 응원을 보내게 되며 일찍 와서 딸들과 같이 TV를 보며 그들과 자연스레 대화를 하게 되고 같이 어울리게 되었지. 그리고 구정이 지난 후 경마는 궁금해졌어. 아직도 그 백곰 같은 사장이 알바를 못 구하고 편의점의 야간을 지키고 있는지. 그래서 퇴근길에 그곳을 지났어.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 저번에 참깨라면이 미끼처럼 있었던 것처럼 옥수수 수염차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지. 경마는 그것을 들고 편의점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어. 조용한 가게에서 백곰 같은 사장을 기다리며 참으로 불편한 편의점이다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가 나왔어. 경마는 개면쩍게 안부를 물으며 옥수수 수염차를 사겠다고 하자 그는 경만을 위해 준비했다며 그냥 드시라고 했지. 그래서 왜 공짜로 주냐고 물어보자 그는 옥수수 수염차는 미끼라고. 술만큼 중독성이 있어 한번 빠지면 계속 마시게 된다고 하면서 그 특유의 더듬거리는 말투로 이야기했지. 그러면서 그 대신에 1+1 하는 초콜릿을 사가라고 이야기해. 그 초콜릿을 청파동에서 가장 이쁜 여자아이들이 좋아했는데 한동안 그들이 초코우유만 사가서 초콜릿 끊었냐고 하니까 1+1이 아니라서 못 산다고 했대. 엄마가 아빠 고생해서 돈 번다고 편의점에서는 1+1만 사라고 했다고. 어제부로 이 초콜릿이 1+1이 되었으니 오늘은 아빠가 사다 주시고 내일은 잘 자란 예쁜 따님들이 사가라고 말해 주시라고 하지. 한편 또 다른 손님인 인경은 대학로에서 배우였는데 선배 연출가의 곡을 비평했다가 너가 뭘 안다고 그러냐고 하는 말을 듣고 그동안 써온 이 곡을 신춘문예에 냈다가 보란듯이 당선되었지. 그러나 문제는 그때부터였어. 배우이자 희곡 작가인 그녀를 배우로도 희곡 작가로도 써주는 곳이 별로 없었지. 그리고 그녀가 몇 년을 그녀의 명함처럼 해온 배역을 이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후배에게 물려주라는 제작자의 말을 듣고 그 즉시 대학로를 떠나 희곡 작가로 성공하기라 하며 2년을 글쓰기에 전념했지만 필력의 부족으로 생각보다 글은 잘 되지 않았고 모처럼 영국에 올린 작품도 실패로 끝났어.
그리고 지난 가을 그녀는 원주의 박경리 토지문화권에서 보냈지. 그곳은 문인들과 예술가들에게 숙소와 삼시세끼를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었고, 인경은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그곳에 가기 전에 원룸에서 짐을 다 빼고 본가에 있는 부산에 붙이고 그곳으로 간 거였어. 원래 사교성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홀로 시간을 보내는데 주력하리라 생각하며 자기에게 희곡 작가로 계속 살 수 있는지를 질문하며 외톨이로 지내고 있었는데, 지금은 인경이 희수쌤이라고 부르는 중견 작가이자 교수인 분이 그녀에게 다가왔지. 희수쌤은 인경과 같이 산책하며 그녀의 마음을 다독거려 주었고, 인경에게 그 우정은 무척 소중했어. 그곳에서의 생활이 끝날 즈음 여기서 나가면 뭐 할 거냐고 희수쌤이 물었지. 그러자 인경은 원래 이곳에 들어왔을 때는 작가 은퇴를 생각하고 왔는데 여기서 좋은 기운을 얻어 마지막으로 서울에서 집필실을 구해 글쓰기를 해보겠다고 이야기해. 희수쌤은 집필실은 어디에 구할 거냐고 물어봤고, 인경은 고시원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어. 다음날 희수쌤이 고시원 아닌 곳은 어떠냐고 물어보며 대학원생인 희수쌤 딸이 방학에 광주 본가에 내려오면 숙대 앞에 전세로 있는 빌라가 비니까 거기에서 집필을 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해 주었어. 너무 고마웠던 인경이 희수쌤에게 묻지.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냐고. 그러자 희수쌤이 밥 딜런의 외할머니가 밥 딜런에게 한 말을 이야기해줘. 행복은 뭔가를 얻으려 가는 길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길 자체가 행복이라고.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모두 힘든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친절해야 한다고. 그러면서 요번에 인경이를 만났을 때 밥 딜런이 생각났다고 해. 그런 인연으로 인경은 빌라가 있는 청파동으로 행했고, 그곳을 찾던 중 핸드폰의 배터리가 떨어져 골목에서 길을 헤매다 Always라는 편의점에 들어가 전화를 쓰게 되었지. 다행히 그 빌라는 바로 편의점 건너편에 있었어. 빌라에 도착 후 피곤했던 인경은 잠이 들게 되었고, 일어났을 때는 자정이 되어 있었지. 허기를 느껴 아까 집 앞에 있던 편의점에 가보았어. 편의점에는 중년의 덩치 큰 사내가 지키고 있었고, 그러나 거기에는 인경이 좋아하는 과자, 신선식품, 김밥, 샌드위치는 아예 없거나 부실하고 또 인경의 취향에 맞지 않았어. 그리고 도시락도 구성이 부실한 것만 남아있어 냉동 만두와 육포를 산 인경은 사내에게 원래 도시락은 많이 안 들여놓냐고 물었고, 도시락 폐기를 남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다며 그는 말을 더듬었지. 글 작업이 한창일 때 밥하기가 귀찮아 편의점 도시락을 먹는 것이 편한데 안타까운 노릇이었고, 냉동 만두를 데피려고 하는데 마침 전자레인지도 고장났다며 편의점에 없었어. 인경은 좀 불편하네요 하자 사내는 연신 사과했고, 그러면서 어쩌다 보니 불편한 편의점이 되어버렸다고 하며 솔직하게 말했지. 뭐지? 하는 생각을 하며 졸린 곰처럼 생긴 사내의 과거가 궁금해졌는데, 그가 그녀를 보고 씩 웃으며 사내 짐이 도시락을 좋아하냐고 물었어. 그러면서 그게 인기가 많고 인경이 원한다면 하나 빼놓겠다고 했지. 인경은 됐다고 말하며 편의점을 나섰고, 상품도 문제지만 저 사내의 존재 자체도 불편하게 느껴져 여자 알바가 있을 때만 편의점을 방문해야겠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낮과 밤이 바꿔버린 인경은 새벽 1시에 깨어 또 배가 고팠고 새벽에 거리를 헤매는 것보다는 불편한 사내가 있는 불편한 편의점에 가기로 했지. 편의점 안은 고요하고 그 사내는 안 보였고 전자레인지는 고쳐져 있었으며, 도시락 코너를 자세히 보니 부실한 도시락 밑에 다른 도시락이 깔려 있었는데 반찬도 12가지에
고기 반찬도 있어? 맛있게 보여? 계산을 하려는데 아무도 없었어. 이 새벽에 편의점을 그냥 내버려 두고 어디를 갔다니. 그런데 계산대 밑에 보니 급동 잠시만요 라는 메모가 있었고 인경은 무심결에 실소를 하며 곧 돌아온 사내에게 야간 편의점에 아무도 없으면 사람이 들어왔다가 무언가를 그냥 가져가게 만들 수 있다고 하며 자리를 비울 때는 문을 잠그셔야 한다고 사내에게 훈계를 늘어놓았지. 그러자 사내는 너무 급했다며 상황을 막 설명해서 인경이 급히 제지시켰고 그는 도시락을 용케 찾으셨다며 그녀에게 주려고 밑에 그것을 깔아 숨겨놓았다고 했어. 인경이 도시락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자 다시 한번 급동이라 미안했다며 말하는 그에게 소리를 버럭 지른 인경은 다시는 그가 있는 편의점에 오나봐라 하며 문을 나섰지. 한편 인경은 관객에게 쉼없는 재미와 긴장을 느끼게 하고 막이 내린 후에는 극의 의미를 곱씹게 하는 작품을 쓰고 싶었지만 잘 되지 않았어. 그녀는 책상에서 전전긍긍하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과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지. 최근에는 11시쯤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 앉아 라면에 소주 한 병을 비우고 가는 중년 남자에게 관심이 갔어. 보기에도 삶에 지친 중년의 그는 그렇게 야외 테이블에서 혼술하고 귀가하는 게 낚시인 듯 했지. 그런데 오늘은 편의점에 그 공 같은 사내가 직장인 남자와 마주 앉아 커다란 종이컵을 들고 무언가 들이키고 있었어. 커피 같진 않고 양주 같은데 근무 시간에 술까지 마신다니. 그래서 말을 더듬은 건가? 정말 여러 가지 하는 알바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그 사내가 컵에 따르는 것을 자세히 보니 그것은 술이 아니라 하늘보리 헛개차인 것 같았어. 저건 무슨 시츄에이션이지? 그런데 사내와 직장 남자는 그것을 같이 나누어 마시다가 갑자기 직장인 남자가 뭐라고 쏘아붙이며 일어나 가버렸지. 편의점 사내는 어깨를 으쓱하더니 테이블을 정리하고 안으로 들어갔어. 인경은 궁금증을 참다 못해 편의점으로 가서 그에게 물었지. 방금 가신 직장인 그분 아세요? 단골이에요. 그분 뭐 하는 분이에요? 저도 몰라요. 아, 참참참을 좋아하시죠? 참깨라면, 참치김밥, 참이슬, 소주. 근데 그분 왜 뭐라고 하시며 가신 거예요? 화내신 것 같은데. 제가 술 그만 드시고 딴 거 드시라고 하며 옥수수 수염차를 권했다고. 본인도 옥수수 수염차로 술 생각을 없앴다고 했어. 정말 이 사내는 생각보다 더 이상하고 흥미로웠어. 그래서 인경은 아저씨 원래 뭐 하던 분이었어요? 조폭 이런 거 아니셨죠? 그럼 기러기 아빠? 명태자? 인경은 꼭 그의 정체를 알아내고 말리라 생각하며 그에게 계속 물어봤고 그는 어쩔 수 없이 노숙자였다며 이야기했어. 그전에는 뭐 했냐고 하자 술을 너무 마셔 알코올성 치매가 와서 모른다고. 여기 사장님이 취직시켜준 거라고 했지. 인경은 관심을 가지고 자신이 노숙자였다는 사내를 요리조리 보며 그를 관찰하기로 하고 이름을 물어보았어. 그러자 그는 독고라 했고 이름도 성도 모른다고 했지. 인경은 그 이후로 출근하듯 편의점에 가 사내짐이 도시락을 먹으며 독고 씨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는 생각보다 똑똑하고 눈치도 빠른 사람이었어. 인경은 며칠 그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와의 대화를 수첩에 적기 시작했고 그것은 인경에게 글을 쓸 수 있을 거라는 용기를 주었지. 독고 씨는 알코올성 치매랑
정신적 트라우마로 기억을 지운 듯 잃어버린 것 같았어. 하지만 현재의 그는 사람들과 소통을 통해 상처를 돌아볼 용기와 힘을 조금씩 채우는 듯 보였지. 그러면서 도꼬씨는 확실한 거는 과거의 나는 사람들과 별로 관계를 맺지 않고 산 것 같다면서 사람들과의 따뜻한 기억이 없다고 했어. 그래서 지금은 아니시잖아요 하며 인경이 이야기했고, 인경은 도꼬씨의 얘기를 쓰고 싶고 글쓰기에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하자 도꼬씨는 좋다고 하며 편의점에서 사갈 것 없냐고 물었지. 그러자 인경은 아저씨 과거에 장사 좀 하셨나 봐 하며 맥주와 샌드위치를 샀어. 한편 인경에게 연말이라고 연락들이 왔지만 딱히 반가운 이름이 없어서 적적하던 차에 휴대폰이 울렸어. 액정에 뜬 이름은 인경의 인생 배역을 나이를 들먹이며 다른 젊은 여배우에게 양보하라는, 한때는 최고의 조력자였던 제작자였지만 인경을 대학로에서 떠나게 한 장본인이었어. 전화를 무시하려 했지만 며칠 전 도꼬씨에게 자기가 트라우마를 직면해야 한다고 다그쳤던 것을 생각했고, 인경은 자신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고쳐먹고 전화를 받았지. 느물스럽게 김 대표는 연말 인사라며 잘 지냈냐고 물었고, 작년에는 안 궁금했냐고 인경이 받아치자 작년에는 화가 안 풀려 전화 안 받을 것 같아 안 했다며 능글맞게 이야기하고 소설 각색을 요청했어. 재미있는 소설이라며 기회를 준다고 했지만 인경은 마지막으로 글을 쓰고 있고 본인의 작품을 쓰고 싶다고 하며 요즘 구상 중인 작품이 있다고 했고, 김 대표는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고 했지. 인경은 도꼬씨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도꼬의 정체를 알아가는 이야기, 그러면서 편의점의 단골 손님들, 취객 직장인, 작가, 그리고 참참참 등등 이야기를 들은 김 대표는 괜찮다며 바로 계약하자고 했고, 인경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김 대표는 그 정도면 이야기를 잡고 거의 다 된 거라고 하며 제목은 뭐로 할 거냐고 물어보았지. 인경은 편의점인데 아주 불편한 편의점이라고. 그리고 인경은 전화를 끊고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어. 여기까지가 2부 이야기야. 회사와 집에서 무시당하고 소외당한다고 느꼈던 경만 씨가 도꼬씨의 배려와 대화를 통해 다시 살아갈 힘을 얻고 아내와 딸들의 진심을 알게 되는 이야기는 많은 감동을 줬지만, 한편으론 왜 우리는 가장 가까운 가족과도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고 서로의 진심을 나누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며 씁쓸해졌지.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5월, 가장 사랑하고 가까운 이들에게 알겠지라는 생각 대신 따뜻한 말과 관심을 직접적으로 표현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 쑥스럽지만 용기를 내서 감사의 말과 함께 참참참을 나누며, 참이슬보단 옥수수 수염차가 좋겠네. 그리고 인경의 에피소드에서 특히 밥 딜런의 할머니가 밥 딜런에게 했던 말씀, 즉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힘든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친절해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며 인경에게 손을 내밀어 그녀로 하여금 다시 글쓰기를 할 수 있게 해주었던 희수쌤처럼 나도 내가 가는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 내가 애정하는 어흥님은 여의도 공원에서 어쩌다 노숙자 할머니를 만나면 늘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손에 꼭 식사값을 주어드리곤 했어. 그러면서 그분이 온기가 있는 식사를 하길 바랬지. 코로나 때문인지 그 할머니를 더 이상 볼 수 없었지만 다시 뵙는다면 이번에는 내가 그러고 싶어. 밥 딜런의 할머니처럼 우리 모두가
각자의 짐을 지고 힘겨운 삶을 살아간다고 이해하며 연민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고 친절을 베푼다면 이 세상이 좀 더 따뜻해질 거야. 3부에서는 독고씨를 편의점에서 쫓아내기 위해 전직 경찰이며 흥신소를 운영하는 곽씨를 고용한 염사장의 아들 민식과 곽씨 이야기, 그리고 드디어 밝혀지는 독고씨의 놀라운 과거와 그를 알게 된 독고씨의 미래의 선택들이 나오니 기대해줘. 그럼 다음 주에 만나. 빠빠이.